안녕하세요. 건물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 안에 팔릴 수 있을까요? 서울에 사는 58세 한승호 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문을 열며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그는 몇 주간의 치열한 고민 끝에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건물은 한때 그의 자부심이자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상징하던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걱정과 한숨의 원인이 되어버렸죠. 혹시 제가 이 건물로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까요?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중개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건물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매매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한숨을 내쉰 승호 씨는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더는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네요.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중개업자는 그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황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승호 씨는 사무실을 나와 느리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선택과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늘어선 다른 상가들의 임대 간판을 보며 그의 심장은 무거워졌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위로보다는 더 큰 불안감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이 건물을 처음 구입했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이 건물만 있으면 은퇴 후 걱정은 끝이다라며 스스로에게 말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건물의 위치도 좋았고 임대료 수익도 안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멈춘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이 승호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는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무리한 은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끝까지 들은 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승호 씨의 사례를 통해 무리한 은퇴 계획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꾸던 은퇴, 그러나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승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의 삶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은퇴를 결심한 이유.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는 자신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피곤함을 느꼈고 탈모와 함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높아졌고 한밤중에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증상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그에게 당뇨 초기 증상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찾으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탈모, 만성 피로, 그리고 가족들과의 단절된 관계는 그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더 가져야겠다는 결심은 은퇴를 결심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던 그는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건물 하나만 사두면 임대료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조언은 그에게 은퇴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당시 낮은 대출이자와 안정적인 상가 임대 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족과 상의 끝에 서울 외곽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초기에 달콤한 성공.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는 대출 상환에 부족함이 없었고 남는 돈으로는 가족들과 해외 여행을 다니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이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그의 결정을 부러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이 건물주가 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정말 신경 쓸 일이 없더라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라는 그의 말에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공실이 생겼고 이후 임대료 연체가 이어지면서 걱정이 그의 일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의 단절된 관계. 승호 씨는 은퇴 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족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의 기대와 부모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은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을 준비하며 아빠, 아파트 매매 자금 좀 보태줄 수 있어? 대출을 해도 조금 모자라서. 라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고 둘째 딸은 자신의 사업 자금을 부탁했습니다. 승호 씨는 이런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무리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기대가 부른 실수. 승호 씨는 건물을 소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 수익은 줄고 대출 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건물 매입 후 숨겨진 비용의 부담. 그는 건물을 매입할 당시 월세 수익과 대출 이자만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건물을 운영해보니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들이 쌓였습니다. 건물 유지보수 비용, 재산세, 보험료, 청소비는 물론이고 정기적인 전기 설비 점검과 수도 누수로 인한 긴급 수리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배관 교체와 엘리베이터 수리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소비, 정기적인 보안 시스템 점검 비용, 엘리베이터 관리비 등 예상치 못한 운영비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노후된 건물에서는 설비 교체나 배관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으로 수천만 원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후된 상가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몇 천만 원을 들여야 했던 일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승호 씨는 건물은 저절로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라는 주변의 말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물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그의 예상과 크게 달랐습니다. 건물 내부의 누수 문제, 낡은 전기 설비 교체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추가 비용을 초래했고 이는 그의 수익 구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부동산 투자의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승호 씨의 가장 큰 실수는 자녀들에게 무리한 재정 지원을 한 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결혼을 위해 아파트 자금을 지원했고 둘째 딸에게는 창업 자금을 내주었습니다. 막내 아들마저 결혼 자금을 요구하자 그는 가족들 사이에서 부담감에 짓눌렸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지원하려 했던 그의 선의는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의존을 강화시켰고 결국 자립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승호 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녀들 간의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형에게는 아파트까지 해주셨으면서 저는 왜 이렇게 차별하시나요? 아버지, 저한테는 왜 항상 돈을 아끼시는 거예요? 라는 셋째 아들의 말은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린 선택. 그는 강남에 있는 건물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주변의 확신에 설득당해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나중에 그의 가장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주변에서 성공 사례를 듣고 자신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승호 씨는 투자 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요즘은 다들 상가 건물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에 이끌려 무작정 대출을 받고 건물을 구입했지만 그의 선택은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매입한 건물의 지역 상권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상가 주변의 대형 쇼핑몰 개발로 인해 상권이 빠르게 침체되는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실패를 통해 배우는 지혜. 승호 씨는 결국 건물을 매각하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퇴를 꿈꾸던 계획은 엉망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재정 관리의 교훈. 승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투자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휩쓸려 섣불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기 전에 직접 조사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지나친 지원은 오히려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고 부모로서의 역할과 경제적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창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마련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냉정히 점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달 지출과 수입을 면밀히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 재정 상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특히 예산을 작성해 필수 비용과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갔습니다. 무작정 손실을 두려워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는 이후의 삶에서 가족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이상 무리한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 승호 씨는 실패를 겪으면서도 완전히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며 자신이 가진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작은 공익사업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에 다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진 시간과 경험을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단순히 후회로 남기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여러분, 나이 들어서의 투자와 은퇴 준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에 의존한 부동산 투자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출과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은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 여러분, 은퇴 후에도 재정적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 자금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일한 수익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취미를 활용한 소소한 창업이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강의 활동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해 보세요. 가족 간의 소통과 계획 공유도 중요합니다. 자녀와 솔직히 대화하며 지원에 대한 한계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부터 시작해 보세요.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소박하지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자세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리한 은퇴 계획이 부른 비극과 그 교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퇴와 투자에 대한 계획은 단순히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무리한 욕심 대신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밤원에서 기다린 지혜를 전해요.